네, 장관님, 네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장관님의 사퇴 논의가 저는 이게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검찰 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 오셨고 그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더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제가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장관님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안이 있어요. 정부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거기에는 보안 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라고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도 정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겠다. 대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더 보강하겠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계속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지금 검찰 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 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가 여당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을 발의한 법에 대한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뭐 검찰 내부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예. 보안수사 관련해서는 유죄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현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께서도 피해자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경청해야죠. 근데 이제 피해자의 의견들을 보면은 피해자의 권리가 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 이면에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우리가 제도들을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 보안 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피해자의 헌법상의 권리 보장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은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와 함께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재 사무처장님, 헌법 12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개혁에서 형사소송법 우리가 논의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입법 재량인 것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헌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헌재는 계속 밝혀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12조 3항을 읽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영장 신청권을 독점적으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나눈 거잖아요.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 청구권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수사하지 않는 쪽에 영장 청구권을 줘서 한 번 더 걸러봐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 의견에서 거기까지 판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사건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조 3항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고 법정 의견의 정리하겠죠? 입장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님,
예, 대체 토론해 주세요. 네, 김인전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났는데요. 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감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 참정권이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침해된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의 비난은 선관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만은 선관위의 조직은 법원이 사실상 선관위의 머리고 선관위의 사무처는 손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파 선관위만 해도 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가 송파 선거구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법원이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사태는 법원이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헌법상 법원과 선관위는 분명히 분립되어 있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별개의 기관이지만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의 위원장도 대법관이시고 각급 선관위원회의 위원장도 다 지방법원 원장들이시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머리는 숨어 있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송파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시켰습니다.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적 소속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상황이고 법관이 위원장이신데 이것을 마음대로 폐기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법적 절차에 거치지 않는 투표함의 폐기였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지금 올림픽공원에서도 최근에 현장 점검 결과에 나왔습니다만은 약 4만 표가 투표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분을 안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법관이 위원장이시니까 법원이 상당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법원은 선관위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법원은 하지 않지만 법관이 하죠. 그리고 그 법관들은 주로 각 지방 법원의 원장들이 각급 위원장들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숨으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선거 소총이 진행되는데요. 선거라는 게 과연 뭔가요?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입니다. 네. 셀프 가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근데 그 스스로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선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선거 소총을 국민이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모르는데 어떻게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나요? 선거 소총에 관련된 업무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금 재검표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럼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선거 소송이라면 법원이 심리 대상이지만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또 판사이시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 분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을 거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합의기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의 영향은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위원장은 판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선거가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도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판사들이 위원장으로서 어디 뭐 해외여행 가시고 뭐 수당 더 받으시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에 수원지법에서 사실 국민들이 투표 용지가 부족할 때만 해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투표율을 조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투표율을 조작한 직원들의 메신저
대한 영장도 발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또 수원지방법원장이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민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대체 드러내 주십시오. 네, 전주을 출신 이성윤 의원입니다. 법무장관님 네.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장관님이 더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그 검찰 개혁에 이 직면할 때마다 검찰이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 고위직 검사들이 줄지어 사측서를 내죠. 사퇴 초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이 프로스에 뭐 이런저런 얘기 시끄럽게 막 만들죠. 그럼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뭐 권한쟁의 심판이 뭘 하고 하여튼 법꾸라지처럼 법기술을 온갖 법기술로 현란하게 이렇게 검찰 개혁을 반대합니다. 저는 만일에 이번에도 검찰총장 직무 대행부터 시작해서 검찰 고위직이 이런 일을 하고 또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면 장관님께서 엄중하게 좀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근데 의원님 그 검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인주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수사 기소가 완전히 사실상 거의 분리된 겁니다. 일부 좀 남아있던 문제인데 공소청 중수청에 설립된 법안이 통과됐어도 검찰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검사들이 이건 국민적 여론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데 수긍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뭐 일부 여러 가지 좀 작은 건 있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개혁에 동참한다는 게 큰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다시 챙기시고 보안사건 폐지 이후에 대통령도 말씀하셨었습니까? 보안사건 폐지 문제는 국회 이름하고 국회 결정에 따라서 장관님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무검찰에 있는 그 수사 인력, 직접 수사 인력, 검사 한 2,200명, 그다음에 그 수사관 6,000명 정도 인력을 어떻게든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도 지금 공수청 준비단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중수청 준비단이 있는데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미 지난해부터는 거의 인지수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대부분 인지부서에서도 공수 위주만 하고 있거든요. 그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래서 저도 어쨌든 지금 최대한 전에 직접 수사와 관련됐던 인지수사와 관련됐던 부서들은 뭐 전원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방향은 맞는데 네. 지금 10월 2일 날 지금 69일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인사,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난번 제가 법사위 때도 장관님께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예,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뭐 행안부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을 없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저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것은 바로 그 수사 인력을 남겨두었다가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인력을 직접 수사 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의 씨앗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결국 옛날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으로 등자로 수사권을 많이 확대했던 것처럼 이 조직의 수사 인력을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인력을 빨리 확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2일 날 제대로 중청 공수청이 출범하게 되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사 인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안수사권만 폐지한다?
이건 믿을 수가 없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그 검찰에서 큰 업무들을 맡아보셔서 알겠지만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보안 수사 요구를 하든 또 재수사 요구를 하든 또 그다음에 공판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지원 인력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에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될 건지를 좀 세밀히 논의하고 있고, 다만 저는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수층으로 가는 검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검찰 안에서 유능한 수사관들이 중수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 인력을 줄여야 되고요. 다시 수사권을 부활할 수 있는 수사 인력 양교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